안녕하세요, 와우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원가맛빛입니다. 여기는 원가맛에서도 인기 있는 콘도미니엄 아롬 원가맛입니다. 이야, 정말 우뚝 솟아있네요. 이곳은 프라이빗 비치프론트 오션뷰의 하이라이즈 콘도입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빌드 초기 시절에 많은 분들과 함께 쇼룸을 보러 왔었죠. 이 콘도미니엄은 2024년에 완공된 총 319세대 55층 건물입니다. 이 아롬 원가맛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 기적같은 입지에 단 319세대만 허락된 선택받은 콘도입니다. 정말 훌륭한 콘도지만 사실 내부 인테리어가 없습니다. 지금 막 인도받은 상태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스매시가 도와주셔서 여러가지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TV도, 소파도, 침대도, 그리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다른 구매자분들은 입주 후에 어떻게 할까요? 제 고객분들은 인테리어를 넣고 여러가지 도움을 드려서 좋은 방을 완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이전에 완공 직후 리모델링과 데코레이션을 진행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측에 주문을 넣어도 전혀 견적도 답변도 없어서 꽤 힘들었습니다. 이미 비포 애프터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야 겨우 어떤 카탈로그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냥 선반을 만들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븐, 소파, 침대 정도만, 그리고 TV까지요. 그리고 약간의 벽지와 커튼 정도만 설치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쌌습니다. 게다가 전혀 쇼룸 같은 느낌도 아니었고요. 이건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라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깊이도 여기를 뜯지 않으면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든지요. 냉장고도 사이즈 맞추기가 어렵고 문이 제대로 안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인도를 받고 직접 해보니 알게 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태국이죠. 해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만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쇼룸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쇼룸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죠. 아, 이런 소파를 쓰는구나, 이런 러그를 깔았구나, 이런 쿠션이 어울리는구나 등등. 가구도 이런 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벽도 살짝 칠해져 있네요. 이 쇼룸을 보고 와, 좋다 하면서 난리였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조명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안내는 받았습니다. 가구가 없고 인테리어가 없다는 걸 알고 구매했지만 실제로 입주하고 나니 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보면 이런 곳에도 조명이 달려 있네요. 여러 가지 꽃도 장식되어 있고 이 선반도 정말 좋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주방의 냉장고요. 숨겨져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문입니다. 냉장과 냉동이 같이 열리고 이 사이즈의 냉장고도 잘 맞지 않습니다. 직접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구나 레이아웃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힙니다. 이런 TV 보드를 만들어 볼까? 쇼룸에서 좋다고 느낀 부분은 최대한 이번에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역시 쇼룸을 보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아, 여기 선반은 이런 느낌으로 넣었구나. 여기에 간접 조명을 넣었구나 하고요. 힘들지만 보는 건 정말 재밌습니다. 다이닝 테이블이나 커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꼼꼼히 관찰하고 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색감이나 제 취향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작은 장식이나 꽃들도요. 소품류죠. 역시 좋은 것들이 놓여있네요. 그래서 밤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서 여러가지 물품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배선 공사부터 전부 다시 했습니다. 천장을 한번 열고 설치할 조명에 맞춰 천장 내부 전원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TV 보드 위치와 조명 위치를 모두 정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힘들기 때문에 미리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지금 여러 물건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건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 역시 직접 조립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선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쇼룸에 있던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샹들리에도 설치했습니다. 이쪽에 TV를 설치할 예정인데 배선이 보이는 게 싫어서 벽을 다시 뜯고 내부에 배선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샹들리에를 달아볼까 해서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방이 꽤 넓어서 침대에서도 보이도록 과감하게 대형 TV를 구매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배송 오면 화면이 깨져 있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해외에서는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개봉하고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은 깨끗하네요. 이번 TV는 85인치인데요.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벽에 설치하는 브라켓도 아주 튼튼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이 TV 하나 고르고 설치 장비 고르는 데만도 하루가 걸리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느라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할 때 라자다 같은 곳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주문하는데 마음에 드는 걸 찾다 보면 가격까지 좋은 제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번 TV는 운 좋게도 깨지지도 않았고 화면도 잘 나오고 소리도 잘 들려서 완벽합니다. 반대쪽에 소파를 놓고 그 뒤에 침대를 둘 예정이라 여기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합니다. 게다가 위에 샹들리에를 달 예정이라 TV에 반사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설치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이 샹들리에 역시 잘 선택했다는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철길 근처에 있는 커튼과 벽지를 파는 가게에 왔습니다. 여기서 샘플을 보면서 색상과 재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이런 가게가 하나 있네요.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양한 샘플을 볼 수 있는데 벽지만 해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방의 이미지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직원이나 스매시가 물어봐도 어느 게 좋을까요? 하면 up to you 라고만 합니다. 사실 저는 색에 대해 잘 몰라서 이건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어보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물어보면 이건 핑크예요, 이건 그린이에요 하고 알려줘서 그걸 듣고 아, 이건 아니겠다고 판단합니다. 다양한 소재도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촉감도 확인하면서 이 벽지로 하면 좋겠다고 선택해 나갑니다. 아, 이건 좀 끌리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직감입니다. 이렇게 작은 샘플로 보면 실제로 설치했을 때 무늬가 잘 안 보이거나 오히려 너무 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라면 어떤 방을 원하세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이런 조합이 좋아요 라고 알려주실 텐데요. 하지만 태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 방대한 샘플 속에서 직접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선반이 완성되어 여기에 간접 조명을 넣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를 딱 맞게 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물품들도 하나씩 도착해서 개봉 작업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벽지도 이렇게 시공되었습니다. 와, 정말 느낌 좋네요. 벽지만 바꿔도 방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타월거리도 설치했습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네요. 그리고 TV 보드도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춤 제작입니다. 아, 침대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 침대 옆에 고급스러운 램프를 설치하려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침대 선택하고 주문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침대는 결제 후 품절이라 해서 미국에서 다시 찾아 수입했고 통관에서 막혀 추가 세금까지 내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 물건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밤마다 나르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옮기고 개봉하고 조립하고요. 그런 고독한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단 한 유닛뿐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조명 하나도 조립해서 설치하는 게 꽤 만만치 않습니다. 설명서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부품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구가 들어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방법을 짜내거나 직접 사러 가면서 방 완성을 향해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주문해 두었던 의자가 도착했네요. 오, 느낌 좋지 않나요? 이런 비품이 도착할 때마다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데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망가져 있거나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컵 하나부터 쿠션 하나까지 전부 직접 갖춰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구점에 왔습니다. 쿠션 같은 여러 가지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파타야에는 이렇게 직접 쇼핑하러 갈 수 있는 매장도 있어서 편리하죠. 여기는 인덱스 리빙입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이런 곳에 자주 들르는 편입니다. 아, 이 램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보다 보면 점점 영감이 떠오릅니다. 역시 쇼핑은 즐겁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제 제품을 보면 역시 이게 좋겠다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벌써 카트 2대 분량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져가서 다시 개봉하고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식기나 꽃, 주방 비품, 그리고 테이블 아래의 깔러그 같은 것들입니다. 벌써 카트 2대 분량인데 과연 이 채 다 실릴까요? 오늘은 대표님 차를 빌려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러워집니다. 직원분도 나와주셔서 채 싣는 걸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트렁크도, 뒷좌석도, 조수석도 가득 차서 이제 운전석만 남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마감 시간인데 인덱스 리빙에서 못 산 게 있어서 옆에 홈프로까지 왔습니다. 아직 열려 있을까요? 아, 다행히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에는 침대 옆에 둘 작은 조명을 사러 왔는데요. 아,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선이 거슬리니까 가능하면은 USB 충전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찾고 있는데요. 아, 있네요. 이렇게 작은 거면 충분합니다. 손 주변만 밝아지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이 작은 걸로 구매합시다. 그리고 다시 아롬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밤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봉해서 조립해 나가는 겁니다. 작은 꽃이나 식물도 샀기 때문에 그걸 장식하는 게 기대됩니다. 이렇게 개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산 것도 있어서 이게 뭐였더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품이나 비품을 장식해 나가는 건 정말 즐겁습니다. 아, 이 곰은 뭐였더라? 아, 흰색 곰이랑 은색 곰으로 된 북엔드였네요. 자, 테이블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커튼도 달았고 러그도 깔고 침대도 세팅하고 샹들리에까지 설치하고 드디어 정말 방다운 모습이 되어가네요. 주방에도 냄비나 장식품 등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도 도착했네요. 이건 상자에서 꺼내면 돌돌 말려있는 타입이네요.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아주 작아져 있습니다. 비닐을 자르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사실 이 소파도 사이즈와 소재까지 모두 맞춤 제작입니다. 그리고 벽에 붙일 예정이던 자재가 좀처럼 도착하지 않아서 대신 거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거울이 도착해서 개봉하고 있습니다. 깨져 있으면 반품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면서 확인합니다. 자, 어떨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스티로폼을 벗겼더니 깨져 있었다. 이런 일도 자주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위쪽은 깨끗하고 오, 아래까지 깨끗하네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사실 침대 뒤 벽은 처음에 다른 소재로 할 예정이었는데 3번 주문했는데 3번 다 배송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주일 넘게 기다린 끝에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개가 와서 아이디어를 바꿨습니다.
이 거울을 어디에 설치할지 스매시와 대표님이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레이아웃은 틈이나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잘 모르겠어서 여기서는 대표님과 스매시께 부탁드려 여러 가지를 봐주셨습니다. 뒤쪽에서 확인해가며 조정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작업은 발코니입니다. 사실 이 발코니는 정말 깜깜했거든요. 보통 발코니에는 발코니 조명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밖에 정의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전부 태양광 램프를 사용해서 간접 조명을 활용하고 어떻게든 발밑이 보이도록 꾸며봤습니다. 꽤 로맨틱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태양광 간접 조명, 가운데 밝은 조명까지 포함해서 꽤 괜찮은 느낌입니다. 역시 밤에는 간접 조명이 핵심입니다. 가운데 겉만 색이 다른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밝으니까 괜찮다고 하죠. 그럼 밖에서 아롬을 한번 보려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밤이 되면 이렇게 조명이 반짝입니다. 바다에서 봐도 시내에서 봐도 유독 눈에 띄는 이 아롬 원가 맛. 자,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차분함 속에 화려함을 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해봤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침대 뒤 거울을 설치하면서 최종 공정이 끝났는데요. 이 방 정말 좋습니다. 거울 활용이 정말 좋아서 전체적으로 깊이감이 생겼습니다. 원래도 어느 정도 넓은 방이지만 더 입체감이 생겼어요. 안쪽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 화장대를 만든 것도 느낌 좋지 않나요? 벽에 직접 거울을 붙여 놓았습니다. 처음 방을 봤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는데요. 이건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침대도 시트를 씌워 정리하고 쿠션도 많이 놓았습니다. 데코레이션 할 때 저는 쿠션을 꽤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을 수도 있지만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요. 외출할 때도 침대 시트랑 쿠션을 다 정리해두고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매번 감동하게 됩니다. 항상 집을 쇼룸 같은 상태로 만들어두고 문을 열 때마다 감동하고 싶잖아요. 모든 게 새 것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선반도 마음에 드는데 맞춤 제작한 선반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테이블도 전부 마음에 듭니다. 이 강아지 장식품, 사실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배터리 차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로마 향도 정말 좋습니다. 실내 향기는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는 소품류도 거울 느낌으로 통일했습니다. 그에 맞춰 침대 조명이나 테이블 장식도 거울 느낌을 의식해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는 많이 쓰지 않고 반짝이는 느낌을 중시했습니다. 이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래도 이 선반 정말 너무 좋네요. 와인잔을 장식해 놓으니 이건 수납이라기보다 쇼케이스에 가깝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둡고 휑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소품과 꽃을 두니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그리고 여기도 어두워서 샹들리에를 달아봤습니다. 이게 또 느낌이 좋고 색도 3가지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콘도에 설치한 샹들리에는 전부 3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어서 기분에 따라 밝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웜톤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좀 더 화사하고 밝게 바꿔볼 수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웜톤 간접 조명으로 따뜻함을 내고 싶었는데 원래 바닥이 우드톤이라 실버도 골드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밖이 흐려서 최고의 오션뷰는 많이 담지 못했지만 방의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샹들리에도 괜찮죠? 이 디자인 어떠신가요? 너무 클래식하지 않지만 화려함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조명을 선택했습니다. 침대 주변도 제가 봐도 꽤 만족스러운 완성도입니다. 이 작은 창문 같은 거울 활용도 꽤 좋네요.
그리고 아로마 향도 방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역시 콘도는 힐링 공간이기 때문에 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로마 디퓨저는 램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꽤 마음에 듭니다. 이런 소품을 고르는 것도 정말 즐거워서 완성된 지금 하나하나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냉장고도 제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냉동실도 문을 다시 만들어서 각각 따로 열리게 했습니다. 서랍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커튼도 정말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레이스와 안막 세트인데 이 원단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반짝이긴 하지만 과하지 않고 품격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이 쿠션 디자인도 좋지 않나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약간 아트 같은 느낌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 꽤 깊이감이 느껴지죠. TV 뒤에 거울을 넣어서 뒤쪽으로 공간이 더 넓게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방의 공간도 발코니 너머의 바다도 끝없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와, 이 고층에서 바라보는 원가맛빛이 풍경도 최고입니다. 발코니에서 방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따뜻합니다. 이 램프도 발견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야자수 모양이라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대표님도 사진을 계속 찍고 계십니다. 거울 덕분에 선반 깊이도 2배쯤 되어 보입니다. 역시 거울을 넣길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뒤를 전면 거울로 하려고 했는데 TV 뒤에 넣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해봤더니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침대 뒤 거울로 바다의 확장감도 표현되고 있고 이 방은 파티션으로 두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도 거울 덕분에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네요. 이 침실에 거울 2개를 넣은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커튼도 따뜻함이 있으면서 화사해서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럼 파티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열어두게 될 것 같은데 열면 공간이 한 번에 확 넓어집니다. 이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몇 번을 봐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하네요. 이 테이블도 찾았을 때 정말 기뻤죠.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TV에도 석양 영상을 틀어 쇼룸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침대에서 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완벽하네요. 점점 석양도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발코니 조명이 빛납니다. 아직은 석양이 남아 밝아서 빛이 잘 안 보이지만 밤에는 조명이 예쁘게 빛납니다. 자쿠지에 들어가서 이 풍경을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어두워졌으니 조명을 확인해 볼까요? 오, 분위기 좋게 빛나고 있네요. 태양광 조명이라서 빛이 부드럽습니다. 발코니에서 방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깜깜해서 어쩌나 했는데 꽤 잘 완성되었습니다. 자쿠지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 멀리 파타야 비치가 펼쳐져 있고요. 야경도 유리에 반사되어 깊이감이 생깁니다. 이 방, 정말 주인공급이네요. 밤에 돌아왔을 때의 이 공간, 최고입니다. 콘도미니엄이라는 건 사는 곳이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는 이죠. 무한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차나 와인과 마찬가지로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주는 행복감, 그것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꼼꼼히 설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샹들리에와 식물, 장식품을 넣어 디자인해봤습니다. 네,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미지만 있으면 그 이미지를 형태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하는 가구나 벽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방을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시간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이 방처럼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벌써 6번째입니다.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채 가까이 되네요.
스매시와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어서 정말 감사하죠. 사실 처음의 경험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묵었던 콘도미니엄의 시설에는 전부 감동했지만 방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수영장에 몸을 띄운 채 생각하다가 이 콘도를 사서 직접 리모델링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표님께 상담드렸더니 정말 좋다고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데코레이션과 리모델링 작업은 대표님과 스매시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방도 정말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